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네요. 2분, 좀 2분 초과됐구나. 아, 오늘, 에, 신일주 명리. 오늘은 경진일주하고 경호일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례를 중심으로 경진일주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진일주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진일주의 사례가 여기 있네요. 음, 자, 경진일주 오늘의 사례는 갑진년이니까 1900, 아마 64년생인가? 아니다. 60 갑진, 을사. 64년생이죠. 63년생이 개명이니까 64년생 같네요. 갑진년 정축월 경진일 무인시에 태어난 여자분입니다. 자, 이분은 연이 갑진년이고 정축월이고 경진일의 무인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주를 볼 때 신강한지 신약한지 답이 바로 나오지요. 예, 경금일주인데 토가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와, 토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은 일지가 20점, 월지가 30점, 40점, 그게 50, 60, 70점이네요. 6, 70점 정도 나오는 매우 신강한 사람, 다주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제 신강한 경우도 있고, 또 남자가 신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이 좀 있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경진일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괴강이죠, 괴강. 괴강이 뭡니까? 괴강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센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장, 중심이 되는, 우뚝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토가 이리 많기 때문에 경지는 진토가 원래가 편인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신비한 것 또는 나만의 어떤 그 영역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돋보이고 싶은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분야에서 뛰어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제 많으신 그입니다. 이 사주가. 근데 특히 원래 경기는 하나만해도 그렇는데 소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리고 구성을 해볼 때 여자 사주의 여자 사주를 볼 때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음, 자식하고 남편이잖아요, 그죠? 자식과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이제 가만히 살펴보는 거. 그럼 자식을 보려 그러면 에, 그 어, 물론 그 시지도 봐야 되지만은 수가 자식에 해당을 하잖아요. 남편은 어디예요? 남편은 남편국은 뭐 물론 일지에 있지만 원래 그 자체는 어디에 있어요? 그 화, 화가 관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사주를 볼 때에는 화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 땅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답이죠. 음, 자, 그러면은 에, 이 갑진년 정축월 경진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분은 신강한 사주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신강한 사주인데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남편성을 찾아보면 남편성 어디 있어요? 정화잖아요. 정화. 정화가 하나 보이잖아요. 이 정화가 한 개 딱 있어요. 하나 딱 있어요. 그 정화 옆에 물 옆에 간목이 도와주는 것도 있고 이 인목이 도와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화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모군이 오면은 남편이 힘을 좀 쓰지요. 모군이 오면 힘을 쓰는데 음, 호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화가 설기를 합니다. 화생토.
하니까 화의 기운이 싹 다 빨립니다. 어디로? 코로 다 빨리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화운이 올 때는 화운이 오게 되면 화생토 해가지고 오히려 남편이 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토가 너무너무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신유술, 자, 여군이죠, 이 사람이. 여자니까. 신유술 이렇게 흘렀는데 30, 27세 후반에 그 30대부터 30 초반부터 신유술 거문이 흘렀어, 거문. 죠? 거문과 토운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사람이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렇단 말은 남편은 성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상대적으로 짓눌리잖아요. 너무 약하잖아요. 그럼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부부 관계가 좋겠다, 나쁘겠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여자가 너무 세니까, 아, 남자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남자는 여자한테 못 이기면 두 가지. 하나는 주먹을 써가지고 여자를 때리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욕을 막 하는 게, 말로서 욕을 막 하는 경우가 있는. 이 사람은 여자가 워낙 세니까 주먹을 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욕설을 계속 하는 거야. 참지 못할 욕설. 다른 사람 있는 앞에서도 여자 기 죽이려고, 여자 기 죽이려고, 자기 기 안 죽여도 되는데, 괜히 자기가 기 죽이려고 나 여자를 계속 말해서 여자 험담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자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돌아와갖고 집에 가고 죽는 거지. 남편 볶아대는 거지.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음. 그런 걸, 그런 심리적인 것이 사주와 관계되는데 본인들은 그걸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왔을 때, 첫째 상담할 때 왜 우리 남편 계속 나를 갖다 욕을 하느냐. 도대체 욕을 해서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이 정도로 심각하게 욕을 막 해대는 남편이. 원리 알겠죠? 남편이 너무, 이 여자 사주에서 남편이 너무 무력한 거라. 그 남편이 자기 주체성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힘으로 해야 되는데 힘이 안 되는 거야. 싸움을 할 수 없어. 주먹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처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설. 음. 막 그런 건데, 다행히 이분은 운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 자세히 보면은, 인묘진. 그렇죠. 진진 있고, 있어서, 어, 목이 좀 그래도 있어요. 그게 뭐야? 금도 있고, 토금도 강하고, 목도 있으니까 무슨 법이 있다? 돈은 좀 있는데, 돈은 좀 있어. 없지는 않아. 있는데, 중간에 보면 뚝 낀 파사르는 보이죠, 양쪽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렇게, 부자를 다른 사람 돈 빌려줘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을 다른 사람한테 돈은 그렇게 없는 사람은 아니야. 있는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감목은 뭡니까? 천간에 있는 감목은 다 아는 돈이잖아. 그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좀 날리죠. 그러고 이렇게. 이 사람은 보면 어릴 때, 음, 수목으로 보세요. 17세 을에 수목을 하잖아. 참 용신운을 흐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간목 용신운은 어떻게 되겠어요? 놀지 뭐, 잘 놀지. 잘 놀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이분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옷 장사를 해요, 옷가게. 옷가게 옷은 여러분들 목입니다, 목. 석류성입니다. 그래, 목을, 그러니까, 옷 장사해가 돈을 많이, 전원 시절에 돈을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막 그 정도로 해가 넘어갑시다. 막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해서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오미를 흐르면은 감정 기복이 막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툰다.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분, 결론 부분은 보겠죠. 지금은 부부 갈등이 정점이지만, 갈등이 심한 거예요. 향후 10년 안에 자연이 안정적인 흐름이 된다. 이렇게 좋게 설명해놨는데, 남편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인정을 해줘야 돼. 오시겠으면 남편이 내 사주가, 내가 너무 강하니까, 또, 뭐, 가만히 있어도 강하게 보여.
가니까 남자가 그냥 자기 좀 이렇게 폼 좀 잡으려고, 그래 하는 거니까 알았다, 알았다 하고, 예, 거리 조절을 해주려 하면은 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너가 어지겠으면 내한테 욕을 하겠니? 뭐, 이 정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남편한테 뭐 하는 거? 말하는 걸 줄이면 돼요. 남편이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있으면은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남편 욕을 하지. 가만히 있는데 욕을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욕을 안 하거든요. 이 남편한테 막 뭐라 얘기하니까 남편이 막 이기려고 막 욕을 하는 말로 못 이기면 욕을 해야 되잖아. 어? 정상적인 말로 했고 여성한테 못 이기니까. 그게 남자는 주먹 아니면 욕이 나온다. 잘 보면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부부관계 평화롭게 안정될 수 있는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갑니다. 크게 뭐, 그, 나중에 이제 이 경진 일주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경진 일주 하나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니다. 공유에서 경호 일주, 경호 사례. 경호 사례가 요 나오네요. 어, 공유, 또, 공유해서 경호 요 나오네. 경, 경호. 이분은 나이가 조금 많네요. 경자생입니다. 60년생. 경자, 경진, 경오, 무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경자년에 경진월에 경오일에 무인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이분은 신강입니까? 신장이 또 보세요. 보세요. 자, 이분도 보면은 뭘 얻었어요? 진토를 얻었잖아요. 토를 얻었어요. 그 천간에 경이 세 개가 쫙 나 있어요. 강하지요. 게다가 그때 시까지 겹치다가 천간이 저보다 토금을 금금금토 월주도 얻었어요. 그리고 이 화가 화생토 이렇게 해가 토생강할 수도 있잖아. 그럼 전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강하지요. 점수로 치면 30, 40, 50, 60. 조금 전에 그 사주 좀 봤던 그 등기일주보다 70점이 그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적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해도 대단히 강한 사주입니다. 자, 뭐 이분은 특별하게 인가 여러분들 얘기 뭐냐 하면 이제 오가 달리 있잖아요. 자, 경오잖아. 자, 오가 달리 있고 옆에 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딱 보면 뭐갑니까? 이거는 탕화살이 축인호가 탕화살이잖아요. 그러면 탕화살이 밑에 딱 돼 있으면은 더구나 이 금하고 화하고 서로 이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다혈질이 감정적이다 말이야. 감정적이다. 다혈질이다. 그럼 어떻게 돼? 감정 기복이 심하고 누가 뭐라면 감정적으로 팍 대하려 한다. 자, 그런 부분이 이 핵심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이 사람. 열심히 배워오니까 뭐 그냥 정관이잖아요. 아주 바르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 잘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 인목이 시에 있죠. 그 시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목이 에, 재성이 재성이 좀 이렇게 편제가 있는데 시이기 때문에 늦, 늦게는 그래도 자기한테 좀 뭐가 오느냐 하면 도움되는 오고 그 전에는 뭐 돈을 벌이도 남지도 않고 항상 힘들었는데 예, 나이가 들어서 조금 나아지는 현상이다. 아, 이분이 그래도 어릴 때는 인묘로 흘렀어, 인묘로. 그리고 중간쯤 봤을 때는 해가 쭉 수운을 흘렀죠. 수목을 흘렀으니까, 원래가 이 사람이 용신이 금이 강하니까 수목을 흘러가야 되잖아.
그 실질적 수목으로 올라갔으니까 이분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른 대로 막 그냥, 예, 돈이 뭐 풍족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 해서 돈이 너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간 그런, 예, 사람. 중간에 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보통은 살아갈 정도고, 자, 그걸 증명하는 것이 중간에, 중간에 우리 보면 42세 보면 을해, 병자, 이렇게, 예, 그런 운들이 오는 거 보면 또 52세 간목운이 왔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한 20년 시절에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이렇게 잘 살면 자기 용신을 오게 되면 해도 어느 정도로 예, 좀 밥 먹고 지내는 정도는 됩니다. 남한테 뭐 돈 빌리 가지 않을 정도 딸, 딸 하나 아들 하나 두고 있으면서 딸은 결혼시켰고 잘 시켰고 또 아들 뭐 직장 생활 하고 있고 남편도 평생 그냥 돈 버는데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도 돈 버는 게 본인도 알바를 해가 뭐돈 벌려고 다니고 있고 지금 다 돈 버는 스텝 아닙니까? 어, 나이 이 나이에 66세 나이로 돈 벌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아주 그냥 그리고 경호는 그 도대체 어떤 척들어가고 있을까 하는 거 나중에 경호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본 거거든요. 자, 일단은 한번 이 사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의 힘을 빼야 됩니다. 수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목이 이 사람한테는 길신이다. 그럼 나쁜 거는 뭐냐? 토금이 나쁘지. 그냥 넘어갑시다. 일주 성격을 보게 되면 강한 금, 강한 화지요. 기질이 강직하고 솔직하고 일관성이 있고 의리가 있어. 리더십이 있고 정면 돌파형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약자 보호 본능이 강하다. 그래서 장점 정의감이 있고 의리 헌신적이고 추진력 관리를 잘하고 단점은 완고해. 고집만 부리면 뭐 그냥 못 당하는 거예요. 친구들 뭐 자기 고집만 부리면 탁 잘라버려요. 음. 그리고 비판 심리가 많다. 금이 이제 많으니까 이 마음속으로 비판 심리가 많다. 대인관계 스타일은 지도자형이고 보호자, 남을 막 도와주려고 하고 약한 사람 막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막 친구들과 이렇게 아주 어려움 처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분은 우리 저, 그 올릴 때에 뭐 합니까? 조상님들하고 뭐 이런 때 올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올리줘요. 친구 돌아가신 분들, 그 친구, 심지어 친구 아들 죽은 것까지 올려주는 그런 분이에요. 예. 아주, 그러고 막, 틈만 나면 막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해주려고 하고, 그럼, 봉사활동 해주려고, 지압도 해주고 막, 그런 분. 종교 생활에는 굉장히, 아주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토가 많았죠, 그죠? 토가 많아서 종교 생활에는 몰입을 하고 있고, 심리적, 이분 심리를 상담할 때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남한테 내도와달라고 소리를 못 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자기 책임을 너무 다하기 때문에 자기는 막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남한테 날 도와달라고 소리를 못 합니다. 왜? 너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잘못하면 상처를 받게 하면, 이분한테는 굉장히 상처받는 얘기를 해주면 안 됩니다. 애니그램은 몇 분일까요? 전형적으로 8번 그죠? 1번, 8번이 자 나오네요. 이거 실제적으로 해봐야 돼. 검사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케이스는 1번은 아까지만 정제잖아요. 원래가 정제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제나 정관이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1번도 되고 8번도 되고 8번은 우리가 말하는 자 금이 3개나 있잖아요. 비견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8번형이 있다는 거는 뭐 맞겠고, 복합형인데, 때에 따라 3번형인, 그 3번도 좀 있습니다. 3번. 3번형도 있고. 어쨌든 1번, 8번, 3번, 복합형입니다. 두드러진 것은 아무래도 등급이 있어서 8번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고, 음, 또, 어, 사실은, 어, 5번. 5번이 경호잖아, 경호. 경호니까 이분은 경진인가? 이제 경진하고 있나? 아, 경호하고 있네. 그래서 경호니까 오는 정관이잖아요. 정관과 정제가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형태는 이 사람은 3번으로 반 건데, 8번, 3번. 요런 형태가 8번, 3번, 1번, 1번 같이 가 있습니다. 자, 인생 총평을 하게 되면 이 사주는 매우 강한 금의 기질 타고났으며 강한 태임 강화를 의리 정의감호처럼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소년과 중년은 용신 희신으로 들어와 삶의 비율 안정되었고 후반에는 그 문으로 강해진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는 신앙, 봉사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예? 신앙, 봉사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분입니다. 결론, 강한 금이 수와 목을 만나 부드러질 때 삶의 균형과 평화가 완성되는 사주입니다. 현재의 신앙심과 봉사 중심의 삶은 명리학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균형 방식입니다. 후반기에는 가족, 신앙, 봉사, 명상이 기운을 가장 좋게. 이번 명상 대신에 기도, 기도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돌아가지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우리가 좀 남았네요. 그래서 남은 관계로 해서, 일단은, 공유를 중지하고, 그러면, 예, 일주에 대해서, 좀 사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안 배서 잠깐 쉬었다가, 일주 각각의 책을 보면서 일주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좀 간단히 풀고, 어, 일주에 대해서 경진일주하고 또, 경호일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빨리 끝납니다. 8시 한 5분 정도 좀 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다시 와서, 오늘 책과 또 특별 강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나중에 다 같이 함께 공부합시다. 네.